이거는 뭔가 칭찬 같기도 하고 까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영화 자체가 층간소음 같아요. 내내 이 영화의 분위기가 신경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느낌도 있고 사실 호러 장르로서는 이런 것도 잘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25일 개봉 한국 영화 노이즈입니다.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호러 장르의 영화입니다. 감독은 김수진,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인 것 같고요. 이름 때문에 여자 감독인 줄 알았는데 남자 감독이더라고요. 출연 배우는 이선빈이 주인공이고 그 외에 김민석, 한수아, 류경수 등이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영과 주희라는 이름의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가 이선빈이고 동생이 한수아, 과거에 불행한 사고를 겪은 자매입니다. 엄마, 아빠 두 자매가 함께 타고 있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자매는 목숨은 건졌지만 몸에 장애가 생길 정도의 중상을 당했습니다. 언니인 주영은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고요. 동생인 주희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매만 남았으니까 둘이 함께 살 좀 작은 평수의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굉장히 낡은 복도식 아파트. 이 아파트에 자매는 임대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매는 동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호수는 604호인 집에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생인 주희가 층간소음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영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시끄러운지. 물론 주영이 청각장애인이지만 보청기를 착용하면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희만 소음 때문에 막 난리를 부리고 주희가 너무 난리를 부리니까 주영이 말리다가 싸움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자매 사이가 좀 나빠져서 마침 주영이 일하던 공장의 기숙사에 들어갈 기회가 생겨서 주영은 주희만 남겨놓고 집을 나옵니다. 그렇게 자매가 따로 사는 시점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영화 시작 시점 기준에서는 과거의 이야기,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과거의 사연들이 다 언급이 되거나 플래시백으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주희 혼자 살고 있는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얘가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리려고 하는 모습부터 나오거든요. 그렇게 미쳐버리려고 하면서도 내가 반드시 이 소음의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겠다, 혹은 범인이 발뺌 못하게 층간소음의 증거를 남기겠다 이러면서 캠코더에 좋은 마이크 달아가지고 소리가 나는 지방 구석구석 촬영하고 아파트 복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의 원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영의 시점으로 전환되는데 주영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요. 경찰이야. 주희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대. 주희가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서 경찰이 일단 언니인 주영한테 연락해서 동생 집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죠. 그런데 집 현관문에 메모가 붙어 있는데 아래층 사람인데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좀 어질러져 있고 주희는 없어. 딱 봐도 뭔가 이상한 상황이야.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려 현관문에 메모를 붙인 아래층 사는 남자가 직접 올라와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 아래층 남자를 연기하는 배우는 류경수. 딱 봐도 얘도 뭔가 이상해. 그리고 주희의 남자친구인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김민석이 연기했고요. 주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얘도 주희를 찾아다녀요. 이렇게 주영과 기훈이 팀을 이뤄서 실종된 주희를 찾아다니는 게 일단 메인 스토리고요. 아파트 입구에 CCTV가 있는데 주희가 아파트를 떠난 모습이 찍히지가 않았어. 즉 주희는 아파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영과 기훈이 온 아파트를 뒤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흉흉한 소문을 막으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특히 부녀회장이랑 머리채 잡고 싸우기까지 해요. 그리고 류경수가 연기한 아래층 남자가 칼 들고 올라오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면서 주희가 실종된 사건 혹은 사고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내용입니다. 결말을 제외하고 중간에 나오는 중요 내용 몇 가지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직접적인 내용 스포일러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 실종이 되면 그 사건의 진상이 범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막 누군가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알고 보니 진실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실종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던가 그런 내용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은 범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범인에게 당한 거죠. 이유는 뭐 당연히 캠코더 들고 층간소음 증거 남기겠다고 들쑤시다가 그 캠코더로 찍어서는 안 되는 광경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중에 드러나는 진상이란 건 호러 장르니까 사람이거나 귀신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영화는 둘 다 나와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미친 사람이 있고 물론 평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층간소음의 원인이야. 그리고 귀신도 나옵니다. 스포일러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 소감을 말하자면 일단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스토리가 괜찮다. 어떤 점이 괜찮다고 느꼈냐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피해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 소위 말하는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들, 개인적인 갈등이나 사회적, 계층적 갈등들 스토리에 되게 잘 녹여냈어요. 단지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아파트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표면화된 양태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인 거고, 영화는 그보다 더욱 폭넓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미친 사람도 나오고 귀신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호러 장르로서 되게 풍성하다고 느꼈는데, 이 풍성한 재료들을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잘 융합을 시켰습니다. 스토리에서 튀거나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완성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호러의 장르적인 테크닉은 적당한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영화의 분위기 조성을 잘했습니다. 암울하고 매우 어노잉한 분위기. 이거는 뭔가 칭찬 같기도 하고 까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영화 자체가 층간 소음 같아요. 내내 이 영화의 분위기가 신경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느낌도 있고, 사실 호러 장르로서는 이런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리듬감이나 완급 조절 면에서 다소 아쉽다. 그냥 조마조마하고 불편한 느낌만 계속 이어져. 한 번씩 릴렉스 해주는 환기의 순간이나 한 번씩 빵 터트려주는 임팩트의 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완급 조절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너무 밋밋하고 별로 리듬의 변화가 없어. 그냥 계속 동일한 분위기만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화 보기 하루 전에 F1 더 무비를 봤거든요. F1 더 무비는 2시간 반이고 노이즈는 1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노이즈가 더 길게 느껴졌어. 그 정도로 F1 더 무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본 영화이고, 노이즈는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느낄 정도로 지루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노이즈는 영화가 굉장히 풍성해요. 1시간 반이라는 상영시간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 그 짧은 상영시간에 이 정도로 풍성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리듬감이 나빠서 영화가 지루해진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다. 그런데 지루하긴 해도 영화를 보다 보면 스토리가 괜찮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지루해도 나름 재미는 있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점프 스퀘어도 몇 장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반전 비슷한 전개도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조금만 더 임팩트 있게 만들었다면 훨씬 나은 영화가 될 뻔했어요. 호러 장르로서 아리 에스터 영화처럼 뭔가 비주얼적인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스마일 시리즈처럼 엄청난 점프 스퀘어를 터뜨리거나, 그런 임팩트가 필요한데 그게 너무 약했다. 감독이 이 영화는 분위기로 승부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위기로 승부하는 영화는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지루해질 수 있다. 그리고 반전 내용도 이 영화를 본 관객들 중에서 이 영화는 내용에 반전이 있는 영화다 또는 없는 영화다, 이렇게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반전인 듯 반전 아닌 반전 같은 내용, 분명히 내용 전개상으로는 반전인데 그 앞부분 내용에서 너무 뻔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대놓고 알아차리라고 만든 반전 같았어. 그래서 이게 반전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전인 듯 반전 아닌 내용 자체도 좀 식상합니다. 이 작품이 호러 장르다운 분위기 조성은 잘했다고 했잖아요. 리듬감이 나빠서 지루해지긴 했지만 사실 그 분위기를 지탱하는 건 결국 어떤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어. 진짜 상상도 못한 이런 게 딱 나와줬으면 그때까지 지루하게 느꼈던 것도 다 만회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있어야 재밌는 영화가 되는 건데 결국 마지막에 그 정도까지 대단한 스토리를 완성하지를 못했네요.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장점들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배우들 연기도 다 괜찮았고 감독의 연기 디렉팅이 좋다고 느낀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합니다. 층간 소음을 비롯해서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들, 그게 잘 전달이 돼요. 그리고 역시 소리가 중요한 영화다 보니까 원래 호러 장르가 음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특히 더 음향에 공을 들인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청각 장애인이잖아요. 보청기가 없으면 안 들리는 상황에 휴대폰에 있는 음성 텍스트 변환 기능으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연출도 괜찮았어요. 주인공은 들을 수가 없는데 휴대폰에는 막 이상한 소리들이 텍스트 변환으로 나오는 그 장면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면서 지루함도 느끼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내용이 괜찮아서 나름 재미는 있고 잘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한국 영화계가 다른 장르도 다 위기이긴 하지만 호러 장르가 특히 좋은 작품들이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노이즈 정도면 잘 만든 편이지만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진짜 강렬한 영화가 나와야 하는데 특히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호러 장르로 강렬한 작품들이 매년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따라해서라도 한국의 호러 장르가 어떻게든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네, 영화 노이즈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